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볼 책은 노잉이라는 책입니다. 노잉은 책에서는 지금 노잉을 미래에서 오는 직관의 메시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생각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제가 짧게 공유해드릴 부분은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점과 점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인생의 어느 순간과 이어져 결실을 보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 그게 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창조한다. 창조한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그 우주의 법칙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었고,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믿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하고 소설을 즐겨 읽으셨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이 커서 정말 뭐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그런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즐거워서, 그래서 열중했던 것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찍은 점, 그 점 하나가 미래에 연결돼서 선물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의 경험담을 짧게 들려드리면, 저도 뭐 시크릿, 심리 영성, 뭐 마음 공부, 뇌과학 이런 쪽으로 여러 책들과 이런 체험 경험담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작은 마음에서 찍은 점 하나가 거의 이제 6, 7년 전에 독서 모임을 시작해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쭉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계획을 하거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뭐 꿈을 꾸고 목표를 잡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믿고 내맡기고 그냥 그 작은 점을 현재 시점에서 찍었을 뿐인데, 그게 지금은 정말 뭐 강독이라든지 감사필사방, 뭐 그 내면의 체면 상담 뭐 등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고, 그게 정말 어떤 그 삶에 믿고 내맡겼을 때 그런 어떤 신성한 그런 안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렇게 삶이 펼쳐져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다. 그리고 노잉은 어떤 무의식 우리의 삶을 90% 이상 좌우하는 그 표층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조절하거나 계획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잉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노잉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노잉이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두근두근이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두근두근 거림은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린 상태가 아니다. 그런 가짜 두근거림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오히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진짜 두근거림은 자연스럽게 들뜬 마음이 그저 내가 노력한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죠.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내 감정 레벨이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쵸?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됩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뭘 해야 내가 가장 두근거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갑자기 한 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겼다면 커피를 마실지 산책을 할지 쇼핑을 할지 뭐 어떤 걸 할지 내가 각각의 모습을 떠올린 후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 자기 수용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전에 올려드린 그 내면의 치유, 자기 사랑 영상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깊이 있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을 일부러 자극해서 건드려서 드러낸다. 우리는 소화하지 못하고 쌓아둔 감정이 대개 슬픔 또는 분노인 경우가 많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무의식에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외면하고 회피하고 억눌려진 수많은 감정체들이 내가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정말 깊은 수용과 사랑으로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만날 기회를 갖는데요. 그러한 경험이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가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일상에서 쉽지 않다면 일부러 그 감정들을 건드려 줄 필요 또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슬픔을 건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슬픈 걸 본다든지, 그쵸? 뭐 저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그런 자연 그 식물이 이렇게 학대당하는 거, 동물이 학대당한다든지 사람이 학대당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슬픈 감정이 엄청 많이 쉽게 올라오거든요. 나만의 어떤 그런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슬픈 영상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감정을 느껴준다는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울게 되면은 그 눈물이 어떤 그 슬픔이 표출되고 안전하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분노는 우리가 이제 정말 분노라는 감정은 잘못 표출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에게까지 상처나 어떤 그런 타격을 줄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을 이 책에서는 무척 힘이 센 감정이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더 커다란 분노는 정열과 의욕과 같은 그러한 긍정적 감정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분노가 막 차올라서 물건을 막 던지거나 누군가를 막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렇게 내 감정, 분노나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지나고 난 후에 자기 자책, 수치심, 혐오감까지도 그런 감정 단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이제 순간순간 내가 혼자 있을 때 잘 만나주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일부러 10배 정도 더 부풀려서 그 분노를 느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감정과 마음을 글로 쓰는 겁니다. 글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엄마 때문에 항상 착한 아이여야 했어요. 뭐 아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난 평생 괴로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뭐 솔직하게 쓸 수 있겠죠. 부풀려서 쓸 수 있겠죠. 나는 정말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만큼 너무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쓰면서 그거 쓴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종이를 갈기갈기 다 찢어서 확 던져버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의 절차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 그 에너지, 감정, 분노나 화라는 그 감정체 에너지를 이렇게 만나주고 풀어주고 해소시켜주고 또 그 감정체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그 감정체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편안한 음악 듣기, 그리고 내 꿈의 어떤 감정, 꿈에서 느낀 감정을 글로 쓰면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꿈에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성찰해보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샤워,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물을 통해서 샤워나 반신욕 등을 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정화시켜주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소금에도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물을 마시거나 또는 뭐 소금을 이렇게 목욕할 때 입욕제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 아로마 테라피 또는 우리가 정말 길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 그 꽃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고 그 자연의 그 있는 그대로의 향을 느껴보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만히 보고 그랬을 때 그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완벽한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신성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우주이고 그쵸? 곧 내가 신이고 신이 곧 나이고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성을 가만히 느껴보면서 현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학이 나와 있고요. 명상은 우리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호흡 명상이 될 수 있고 걷는 걸음에 집중하면 걷기 명상,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면 먹기 명상, 또 뭐 설거지에 완전히 집중하면 그 물의 촉감, 소리, 그릇의 느낌 그게 또 설거지 명상이 될 수 있고 일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깨어 있으므로 그 일에 몰입을 하게 돼버리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쇼는 그 춤 명상도 얘기하셨죠. 춤을 추고 우리가 액티브 명상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몸에 군달린이를 깨어나게 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몰입을 함으로써 내가 사라지는 느낌,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꼭 명상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기쁜지 그걸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무조건적인 관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만나고 영성을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정말 그냥 작은 거 하나 뭐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지? 가만히 내 마음을 느껴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지? 가만히 고요하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다 보면 좀 더 갈수록 더 잘 내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 만난 사람에게 너무나 그 내 마음에 어떤 의식이 쏠려 있다면 그것을 더 나의
안으로 중심을 가져와서 지금의 내 안의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카페에 갔을 때 뭘 마시고 싶지? 가만히 느껴보고 내가 식당에 갔을 때 뭘 먹고 싶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먹고 싶어? 뭐 할까? 뭐 마실까? 했을 때 정말 내가 먹고 싶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내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정말 작은 실천들이 진정한 조건 없는 판단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과 자기 감정을 수용해주고 정화시켜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밑바탕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해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노잉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가 100%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과 정한 약속을 어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좀 웃음이 나오네요. 왜냐면 좀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이 되고 찔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은 내가 혼자서 요가를 뭐 한 30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럼 20분 정도 하고 나면 조금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그만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그런 컨디션이나 감정도 존중해주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관점은요. 내가 나를 믿게 나의 자기 신뢰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내가 나와 한 약속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정말 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정말 좀 중요하게 여겨서 잘 지키는 일을 반복시키면서 스스로와의 그 믿음과 신뢰를 잘 쌓아가면 그 자기 신뢰가 커지기 때문에 노잉이 더 일어나기 쉽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정화하고 잘 흘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억눌려있는 그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억눌려진 수많은 감정체들 그 생명 같은 감정체들이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제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 내 무의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대로 내 운명을 창조해버린다. 무의식대로 끌려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돼서 그게 내 삶의 운명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많은 영성가들, 사상가들 현자분들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만나주고 또 수용하고 그렇게 정화하느냐가 정말 가장 내 삶의 깊은 성찰 그리고 내 삶의 큰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오늘 책은 노잉 정말 작지만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주시고 오늘도 관찰하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감정을 지켜보시면서 평온한 하루 순간순간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